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네.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봄 날씨예요. 네, 가끔 그 옷 살 때마다 후회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봄, 가을이 이제 없어졌다. 네, 지금 현재 뭐 동남아 기후로 변할 거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봄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없어지고 또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오염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현재 지금 뭐 바이러스 코로나도 창궐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뭐 확진자 수를 어떻게 카운팅을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뭐 이렇게 마음을 놓지 말고요. 좀 더 조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매사에 사람도 조심하고, 그렇죠?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질환 같은 것도 결국에는 세균 때문에 모두들 뭐 병이 걸리거나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 항상 청결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지적질이라 그러죠. 훈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중에 지적이나 훈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직업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중간에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평가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뭐 방송할 때는 제 숨소리 그리고 그 말투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이제 윗분들이랑 모든 PD들, 평 PD들 그리고 담당 PD까지 해서 화평회라는 걸 열어요. 그 화평회가 뭐냐면 들으면서 이 MC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이 옳은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항상 발가벗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지적을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고 지적을 받는 사람 중에도 하나이긴 하지만 대부분들 사람들이 친한 사이에 우리가 이제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애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의 그릇이 얼마만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속상한 일들도 생기고 또 마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말이라는 거는요, 화살처럼 저한테 이렇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도 있고 남한테 가서 박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참 요물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자유주제, 자유토론이잖아요.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블로그에다 이제 쓴 글인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선거 막을 내렸죠. 코로나의 극성 속에서 과연 잘 치러질지 크게 걱정했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보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자가 당선됐다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반대 입장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표차가 진짜 박빙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그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뭐 안타깝다며 아쉬워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차피 판가름이 났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졌죠. 그렇죠. 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이제 이디아민이라고 프레스트 휘테거가 나왔던 그 영화를 끔찍하게도 보면서 정말 그 영화 안에 그 전쟁터 속에서 제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디 아민 같은 경우 뭐 엄청난 독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국민들, 억압받는 국민들은 그 비극의 참상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유튜브에 뭐 소련 여잔가 그거 하는 분이 그냥 그 이번 상황 때문에 계속 막 악플이 달리고 뭐
본인이 이제 그걸 대변을 해야 되고 막 공격당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토로를 하던데요. 참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리더, 그쵸, 리더. 우리가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요. 다만 늘 그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흑색선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전 진짜 이번 선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공약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 그 투표가 국민들한테는 뭐 엄청난 그 과도한 스트레스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본질, 팩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상대방의 뭐 약점 막 캐고 욕하고 그리고 뭐 진짜 어설픈 몸짓에 속상했었어요, 진짜로.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런 이제 양상이 생겼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기회였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느 때보다 한층 더 치열했던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나 이젠 서로 간에 껄끄러웠던 불협화음을 말끔히 걷어내고 우리가 이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그렇다고 졌다고 다 진 게 아니고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니까 뭐 결과에는 이렇게 쿨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나라의 장래를 위한 올바른 길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시점에서 격한 감정에 의한 서로 간의 극한 대립은 불식해야 합니다. 네, 화합하면서 같이 또 코어퍼레이션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살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모두가 우리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은 추호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쵸? 인간관계. 그런데 살다 보면은 쟤 때문에 살았어 했는데 나중에는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제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그리고 나하고 신념이 다르다고 아니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또 경쟁하고 그런 걸 보면 간혹 가다가 그렇게 뭐 세상이 어렸을 때는 좀 뭐 이제 웃긴 표현으로 만만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시간 엄수하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며 왜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아니면 간혹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어떤 베네핏이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이제 말을 들으면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벌써 나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약간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느껴져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때가 묻은 거죠. 때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뭐 학점이 덜 나온다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전화를 합니다.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봤어요. 교수님, 제가 왜 C예요? 이렇게. 네, 진짜로. 그래서 그럼 전 이러죠. 그 C로 나온 게 불만이었군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원래는 D였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하고 C를 드렸는데 원리 원칙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C 받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전화해서 교수님, 저는 학점은 무덤가서도 못 고치는데 이 학점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친구, 뭐 진심이든 가식이든 그 상황에서 저 미래가 달려있는데 교수님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움직여진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는
저는 원리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답이 딱 나오죠. 네, 그냥 정확한 근거, 그냥 원리 원칙, 그냥 정직한 거. 차라리 컨닝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성적은 어쨌든 알아서 줄게요. 그러나 이렇게 친구랑 쏙닥쏙닥거리면서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하면 그때는 그냥 F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요즘 애들이란 표현은 좀 웃기지만 저희 때도 요즘 애들이었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카톡을 보내요. 깨똑에다가 까나리똑에다가 교수님 지금 뒷줄 그 어느 옷을 입은 무슨 과 애가요.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일러요. 그럼 전 또 그걸 보면 화가 나요. 왜? 그럼 제가 알아서 볼 부분인데 그게 정말 뭐 그 공정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일렀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주의의 만연. 그 계산기가 깔린 그 내면을 읽기 때문에 아 그럼 너무 고마워요 정보.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마무리를 짓죠. 참 힘들더라고요. 아픈 말하기도 힘들고 왜 상대방의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곡해해서 나 나름대로의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슬플 때가 있어요. 예. 그냥 짚고 던져서 뭐 아니면 말고 그럼 되는데 왜 눈치 보고 또 이 사람이 조금 그 약한 틈을 따서 이렇게 막 막말 던지고 이런 경우는 저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말은 내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농담으로 신령스러운 나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아니면 막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친구가 너는 직업을 형사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네. 그 범죄자는 어쨌든 은닉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꼭 나쁜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원하게 이렇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그런 통찰력, 직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혹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네, 농담으로 형사나 검사, 변호사가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적재적소에 우리 용인술. 예, 그런 관심들 말고 충신이 항상 있어야겠죠? 국민들 제일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뭐 잦아들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심각해요. 사실은 고요할 때가 무서운 겁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새 분위기를 맞이하는 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즐거운 주말 토요일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